안녕하세요. 지역균형발전 소프트웨어 ICT 융합기술개발 사업 우수 사례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중심의 주민참여 문제 해결 사업인 SOS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수요가 큰 지역 현안 해결 사업인 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 과제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같이 의견도 나누고 어젯밤 9시 15분쯤 부산 감천항 삼부도 앞에서 선박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29일 보트가 침몰한 곳입니다. 당시 보트를 몰던 두 남성은 침몰 직전 가까스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속도를 못 이겨 결국 광안대교와 충돌합니다. 조타실에서는 선장이 마신 술이 문제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마린시티에 물난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매미 때는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수백 대가 침수됐고 2010년과 2012년에도 1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부산 공동 어시장 앞바다입니다. 수심 8m 바다까지 내려간 잠수사들이 묵은 쓰레기를 들어 올립니다. 바다에서 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들이 해변을 뒤덮었습니다. 70톤이 넘는 쓰레기를 3일에 걸쳐 겨우 치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해운대 해수욕장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떼가 해류를 타고 백사장 인근까지 흘러왔습니다. 293곳인 해상선석엔 이미 300여 척이 빽빽하게 들어선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허가받은 선박과 실제 정박된 선박이 다른 경우가 40%에 이르는데 부족한 해상 선석을 두고 불법 매매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어볼 때 보면 바다이나 속이나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폐그물이나 폐우구도 많고 폐그물이 숯불이라도 감으면 쓴박이 꼼짝 안 하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항 내에서도 낚시꾼이나 놀러 온 사람들이 워낙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니까 이건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부산에 지금 해양 레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송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 지역 바다가 도시와 인접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보트를 개인적인 소유했는 보트들을 가지고 와서 내릴 수 있는 슬립웨이라든지, 그리고 그 보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선에 대한 원산지가 미표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원산지 속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먹이가 꺼려지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리고 놀러를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수질 문제도 있고 눈에 딱 봐도 더러운 게 느껴지는 데다가 방사능이 없다라고 저희가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해수욕장을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이게 주차 문제가 엄청
엄청나게 좀 그렇습니다. 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만약에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짐을 들고 해수욕장까지 가기까지 너무 불편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무리 부산에 살더라도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을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고 나도 생선고기 자주 먹고 싶고 나도 엄마랑 해수욕장 많이 가고 싶어요. 부산의 해양오염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들, 특히 이런 폐어구나 폐그물들 이런 것들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양 생물들이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업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해양 폐기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민서입니다. 각종 사고나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이나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구조 대상자의 위치 찾기가 어려운 미션인데요. 이 쉽지 않은 미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는 재난 발생 시 구조 작업 전에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파악해 빠른 구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앙지휘부 및 현장 구조대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실시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조 요청자가 먼저 본인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심플한 디자인의 구조 요청 버튼이 생성됩니다. 구조 요청 버튼을 터치해 활성화시켜두면 실내외 위치 정보가 종합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며 사용자 정보의 비식별화를 위해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 번호가 위치 정보와 함께 전송됩니다. 실외에선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실내에선 초음파를 이용해 구조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는 종합관제센터인 중앙지휘부와 현장 구조대원들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도록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관제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위치를 지도 기반에 표시해주며 GPS를 기반으로 구조 요청자의 스마트폰의 위치가 마커 형태로 표시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재난 관리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상황과 과거 재난 발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 관리를 클릭하면 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지역의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재난 알림 관리는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체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종합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재난 지역의 구조 상황과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수신할 수 있으며 구조 요청자의 실내외 위치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구조자 어플리케이션, 실내에선 초음파를 이용해 구조 요청자를 수색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구조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피커별로 실내 추기를 위한 음파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비 없이 구조 요청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 위치 추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 발생 시 활용도가 높고 음파를 활용한 실내 추기로서 기존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한 실내 추기보다 더욱 광범위한 감지성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실생활에 흔하게 사용하는 스피커와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응용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법의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는 인명구조를 위한 스마트한 기술로 각종 재난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전에 관한 중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구조 대상자 자동 위치 추적 서비스가 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해 업그레이드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채연입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상. 여러분들은 가상현실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가상현실은 컴퓨터와 특수 장비를 사용해 입체 영상, 음향 시스템, 움직임 감지 및 음성 인식이 가능한 3차원적 세계를 말하는데요. 요즘은 가상현실을 통한 VR 노출 심리치료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체인식 및 인터랙션 기반의 소방공무원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은 VR 노출 치료 프로그램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치료를 돕습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내담자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관리를 통해 개인마다 다른 심리적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회복 프로토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HMD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HMD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현실 상황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형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집어드는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 동안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내담자의 기본 정보, 심박 정보를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내담자의 치료 과정 및 변화 정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 상담사는 사전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설문,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별 심리적 취약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내담자에게 가상현실 수행 내용 설명과 안전사항을 설명하고 VR HMD 및 반응형 장갑, 스마트워치를 착용시켜 시뮬레이션 체험을 준비합니다. 내담자는 실제 아파트 내부와 동일하게 구성된 환경 내에서 욕실과 각방을 수색 절차에 따라 실제와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시신의 훼손 정도 등 변화 제어가 가능하며 시신의 지정 위치 또는 무작위 발생이 가능하도록 시신의 발생 위치를 상담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상담사는 날씨와 주야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내담자의 긴장도 변화를 유도하며 심박 체크로 긴장도를 모니터링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상담사가 감독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 환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상황 종료 또는 중도 포기 시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저장하여 다음 치료 시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돕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외상을 겪은 사건을 다시 시뮬레이션하여 외상을 겪은 장소와 상황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감정과 기억을 극복시키게 만드는 소방공무원 가상현실 심리치료 시스템. 심리치료 외에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훈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R 제작 노하우와 심리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익적 콘텐츠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스마트한 솔루션, 어부바. 어부바는 어린이의 안전관리, 학부모와 소통, 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 솔루션입니다. 어부바는 스마트 안심 차량 지도부터 스마트 알림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함과 궁금증을 해소하며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합니다. 복잡한 차량 지도를 스마트 노선표를 통해 간편하게 지도하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도착 전 알림, 실시간 위치 알림, 승하차 알림이 전송됩니다. 또한 공지사항 앨범, 투약 및 귀가 의뢰서, 알림장 일정표, 식단표 출석부, 등하원 일지 자동 생성 등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행정 업무들을 일원화하여 교사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스마트한 어부바를 통해 모두가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눈, 비, 안개 속에서 빛나는 토이코스입니다. 토이코스는 사회 간접 자본 SOC와 사물인터넷 IoT의 합성어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의 집합체인 도시가 ICT 기술을 통해 스마트시티로 발전해감에 따라 시민의 보행자 안전 분야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무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샤이닝 지브라를 소개합니다. 야간 또는 악천 후 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운전자가 전방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보행자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고 자칫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스마트시티에서의 무신호 스마트 횡단보도상에서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 순간 IoT 센서로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지하는데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LED 표지등 불빛과 횡단보도 발광 표지판을 점등해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와 횡단보도의 보행 상황을 원거리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엔 일반적인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감속 효과보다는 속도 저감률이 5배 이상 개선되는데요. 이에 따른 사망사고 저감률은 4배 감소 효과가 있어 1인당 교통 사망사고 처리 비용이 6천여만 원가량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샤이닝 지브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 구축을 희망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뉴스 매체에서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매립형 LED 유도등이나 횡단보도 투광 조명을 많이 설치하고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인성적인 측면과 내구성, 신뢰성이 현저하게 우수합니다. 초기 도입 비용에서는 다소 높긴 하지만 운영 중에 발생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기존 다른 횡단보도 안전시설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샤이닝 지브라의 기본 준비를 마치고 2019년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 세종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거치는 동안 국토부와 경찰청의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과 시행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이코스의 주력 솔루션인 샤이닝 지브라의 매출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원 확충 등으로 회사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몬비 방지를 위한 바닥 신호등의 경우 2019년 3월 관련 지침 공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횡단보도 도입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똑똑한 레퍼런스를 잘 만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수성을 보유할 경우에는 검증된 실효성을 바탕으로 여러 지자체 및 관련 업체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샤이닝 지브라 이외에도 소방서 앞 차량 통제와 전기차 주차면 관련 특허가 등록돼 있습니다. 긴급출동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전 유성소방서의 긴급출동 차량 지연 시간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안전구호 활동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필수 서비스로 채택돼 있는 보행자 안전 서비스의 샤이닝 지브라는 세종시 생활권 여러 곳에 설치 적용돼 있으며 수자원 공사와도 스타트업 협약을 통해 필드 검증 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빅데이터 및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의 수상 경험과 관련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한 스마트시티의 보행자 안전 서비스, 미래를 선도합니다. 감사합니다.